이제 내 인생에서 너의 이름 썩 자는 지웠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70세 기철 씨가 병으로 죽기 전에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3년 동안 자기 전화를 투명인간 취급한 아들에 대한 마지막 선전포고였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기철 씨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에 조문객들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 3년 동안 아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철 씨는 평생 트럭 운전대를 잡으며 거친 길 위에서 아들 정훈이를 키워냈습니다. 아내는 정훈이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저는 서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합격하던 날 기철 씨는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다. 정훈이 또한 아버지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효자 중의 효자였죠.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부터 그 다정하던 아들이 한순간에 남이 되었습니다. 기철 씨가 전화를 걸면 신호음만 가다 끊기기 일쑤였고 어쩌다 연결되어도 아들은 바빠요. 나중에요 라며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해외 출장이다. 일이 밀렸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기철 씨는 참다 못해 아들의 회사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제발 저 좀 가만히 두세요. 그 목소리는 마치 짐승의 비명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기철 씨는 뒤돌아오며 다짐했습니다. 돈 좀 벌더니 애비가 부끄러운 게냐. 그래 나도 이제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기철 씨는 그날 이후 아들을 향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아들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목에서 피 냄새를 맡고 있었다는 것을요. 1년 뒤 기철 씨는 고독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졌지만 아들에겐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 죽어도 그놈한텐 연락하지 마라는 서슬퍼런 유언장만 남긴 채였죠. 하지만 며느리가 끝내 장례식장으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빈소로 들어오는 아들은 두 발이 아닌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거지가 붙어 있었고 입을 번긋할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통곡하며 기철 씨의 영정사진 앞에 아들의 진단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루게릭병. 3년 전 아들은 이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마비되고 목소리조차 잃어가는 병.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고통을 알게 되면 미쳐버릴까봐 평생 고생만 한 아버지가 남은 생이라도 편히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일부러 나쁜 자식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회사 앞에서 소리를 질렀던 것도 흉측하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 눈물을 머금고 밀어냈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아들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휴대폰에 아버지가 걸어온 전화를 녹음해두고 밤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버텼습니다. 아들은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내며 아버지의 위패를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아들은 낡은 휴대폰에서 임시 저장된 문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정훈아, 보고 싶다. 내일이라도 오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놓으마. 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해서 한 거짓말이 아버지를 가장 외롭게 죽게 했다는 것을 자책하며 아버지를 외면했던 시간들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프더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은 아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